이쪽에서는 안 보이시죠? 자, 요번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차기 기술인데요. 모든 받고 띄우고 차기 족구의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쭉 풀어놓으면 장황하지만 간결하게 얘기하면 딱 세 군데에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든 동작은 우리가 모든 동작을 이어갈 때 준비 동작 없이 이 바로 본 운동으로 스윙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임팩트에서 어떻게 임팩트 포지션이라는 거는 공을 땅 하고 때리는 순간을 얘기하죠. 공이 내 발에 맞는 순간, 즉 임팩트 포지션에서 어떻게 동작이 연결돼야 내 온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무조건 강하게 때려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때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확한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어준다. 때리는 순간 자세만 만들어주면 알아서 공에는 내 다리를 휘두르는 회전력과 체중이 실려서 공은 강하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무조건 세게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의 스윙 스피드만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몸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팔을 휘젓는 것과 내 몸을 이렇게 모아놓고 팔을 휘젓는 것, 어느 게 빠르고 강하게 힘들 수 있을까요? 두 번째겠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강하게 때리려다 보면 발로 하는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이렇게 열어놓고 바깥쪽에서 발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은 증상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해하려면 이런 구분 동작을 이해해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받고 띄우는 동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피니시. 내가 자세를 똑바로 잡고 있을 수 있냐 없냐, 여기에는 모든 기승전결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죠. 내가 똑바로 체중이 전달이 돼 있고, 둘째는 체중이 앞꿈치 뒤꿈치에 정확하게 전달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위치, 즉 정렬의 상태가 정확히 맞아야만 내가 피니시를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가령 체중이 앞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뒤꿈치가 떨어지면 피니시 잡기 어렵죠. 두 번째, 정렬 상태가 내가 아무리 중심을 잘 잡고 있더라도 공이 맞는 위치가 중구난방이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자세를 잡고 있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점검하시고 체크하시려면 피니시가 항상 어떤 동작에서든지 바르게 잡힐 수 있도록 유지하셔야 처음 준비, 임팩트, 피니시까지가 모두 잘 되어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수학으로 얘기하면 검산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세를 바로 잡았는지 교정이 되는지를 점검하시려면 항상 피니시를 신경 쓰셔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연습을 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받고 띄우기에서는 방향과 구질에 따라서 허리의 각도와 무릎의 방향, 발끝의 방향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차기를 하느냐, 무조건 처음에는 정확하게 차기. 정확도가 우선이 돼야 되지, 무조건 힘으로 있는 힘껏 때려서 8개는 나가고 2개 정말 누구보다 세게 코트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공격 효율성으로 보자고 하면 제로에 가깝죠. 무의미한 공격.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정확하게 차고, 두 번째가 비로소 파워, 얼마나 세게 차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연습을 하실 때 가장 특이하게 한번 차보세요라고 하면 뭐든지 일단 첫 번째 세게 차고 봐야 돼요. 남자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모든 차기 기술에서는 첫 번째, 지금은 비록 더디고 약하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70~80%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자세가 바로 잡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워 향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친 게 기본적인 차기에서 얘기하면은 말 그대로 풀스윙이죠, 풀스윙. 있는 힘껏 내 몸의 체중과 회전 스피드를 이용해서 강하게 때리는 풀스윙하는데, 여러분들은 아까도 저도 잠깐 교육 전에 우리 장원일님이 질문하셨지만 단계별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느 단계?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 어떻게 해야 바른 준비인지에 대한 이해도 안 되는 상태에서 피니시까지, 즉 풀스윙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니까 내 동작이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연습을 교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방법을 못 찾는 거죠. 자,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스윙을 끌고 들어가느냐, 요 준비에서 임팩트 포지션까지, 즉 임팩트 스윙 구간, 요 임팩트 스윙 구간에서는 뭐가 결정이 되냐면 여러분들의 구질이 결정이 돼요.
감아서 차느냐, 밀어서 차느냐, 아니면 공이 찍혀서 맞느냐, 떠서 가느냐. 이 준비에서 임팩트 스윙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에 따라서 구질이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는 때렸지만 실제 공의 방향이 많이 흐트러진다. 즉 대부분의 경우는 우에서 좌로 회전하는 기준점을 생각을 해두셨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스윙에서 공격의 방향 또는 수비의 방향은 보통은 오른발잡이 기준으로 왼쪽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아까 서두에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곡선의 스윙 의미를 얘기하죠. 우측에서 좌측으로. 모든 오른쪽 다리는 내 가랭이 서해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의 방향은 대부분 목표 방향보다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아주 지극히 적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똑바로 밀어내느냐, 여기에서 좀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여기가 바로 핵심적인 체중 전달 구간이겠습니다. 체중 전달이라는 건 내가 공에 어떻게 얼만큼의 체중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공이 빵빵 나가는지 아니면 밀려 나가는지 감겨 나가는지 이런 등등의 원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피니시 구간, 마무리 구간에서 뭐가 결정이 된다고요? 방향.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 공은 센데 방향이 안 좋아. 그럼 뭘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피니시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그다음 방향성은 따박따박 잘랐는데 공이 힘없이 아이라볼처럼 감겨서 가고 회전 먹고 가고 힘이 안 실려요. 뭘 점검해야 돼요? 임팩트 스윙. 요걸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실습을 하실 때도 이해가 빠르시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둡니다. 이게 비록 차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동작에서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받기, 띄우기 모두 마찬가지. 아까도 받기에서 준비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내 몸의 중심에서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자세는 낮추고 뒤꿈치가 붙는 것은 모든 동작에서 통일이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정렬 자체는 내 왼발 준비된 상태에서 뒤쪽에서 출발하면 할수록 스윙이 빨라지기 때문에 볼도 역시 임팩트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대한 몸의 중심 가깝게 놓고 두 번째는 타점. 높이는 어떻게? 타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정확한 피니시 또는 체중을 정확하게 공에 전달하기 때문에 공이 중구난 방으로 가더라. 그래서 타점, 공의 높이는 최대한 낮은 높이, 어디? 발목에서 무릎 높이 사이에서 볼 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정렬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피니시도 마찬가지로 받기, 띄우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허리의 각도라고 허리의 각도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받기, 띄우기에서 피니시는 내가 피니시를 잡고서 유지했을 때 발의 방향, 발의 높이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도 역시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동작이 준비, 임팩트, 포지션, 피니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비의 구질과 방향 또는 토스의 구질과 방향, 궁극적으로는 공격의 차기의 구질과 방향 이런 것들이 전체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차기에서 핵심적인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밀어찬다. 둘째, 감아찬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밀어찬다와 감아찬다는 확실하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공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셨을 때 회전이 걸려서 감겨 들어가는 공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감아찬다. 그 다음에 회전 없이 쭉쭉 밀려나가는 공 있죠. 그런 공들은 상대적으로 스피드는 떨어져 보이지만 수비 입장에서 어떻죠? 무게감이 확 느껴지죠. 쭉쭉 밀려오는. 그런 느낌을 실어 차려면 공에 내 체중을 실어서 밀어 차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사전적으로 우리 한국의 이 언어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고 이해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영문 번역을 하다 보면요. 한글이 영문으로 번역이 안 되는 말들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아주 섬세하고 아주 디테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한글이.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라 하죠? 그냥 때려찬다 그래요. 또는 찬다고 하죠. 이 차는 동작에는 반드시 스윙을 하는 회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스윙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스윙과 힘은, 즉 회전과 힘은 상대적으로 비례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매우 깊지만 부분적으로 보자면 밀어차기는 회전력이 절제되고 체중에 의해서 차기다. 내 체중이 얼마나 공에 많이 전달되는가. 두 번째, 감아차기는 내 체중도 체중이지만 상대적으로 얼마나 회전력을 극대화해서 차느냐, 빠르게 차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특징이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밀어차기는 체중을 이용한 차기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빨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개념 없이 그냥 빠르게 차려다 보니까 공에 밀어서 회전 없이 밀어서 차고 싶은데 자꾸 회전이 걸리고 방향성도 틀어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여기에서 다음 교시에 다시 들어갈 거 다시 예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가 응용이 되는 차기 타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밀어차기에 의한 타법과 감아차기에 의한 타법. 즉 체중을 이용해서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도 잘 찰 수 있는 타법이 뭐가 있죠? 넘어차기.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때려서 차느냐에 따라서 이 공의 구질이 극대화되는 게 뛰어차기. 두 가지가 확실하게 틀리죠. 넘어차기 어떤 건지 아시죠? 한 손 왼손을 치고 해서 오른발을 넘겨 차는 타법. 뛰어차기는 공중도약, 왼발이 먼저 도약을 하면서 손 짚는 몸의 중심이 없이 공중에서 빠르게 찍어 차는 타법. 이 두 가지 타법은 지금처럼 특징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타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넘어차기를 뛰어차기처럼 또는 뛰어차기를 넘어차기처럼 혼용해서 차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손목도 나가고 어깨도 나가고 허리도 나가고 해서 몸에 부상은 물론이거니와 이 기술의 발전이 더딘 이유가 됩니다. 이것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넘어차기는 천천히 내 체중을 공에 실어 차는 게 넘어차기다. 뛰어차기는 내 허리의 회전력을 극대화해서 빠르게 차는 게 뛰어차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넘어차기라는 게 좋을까요? 뛰어차기라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나는 뭐 뛰어차기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좋다 나쁘다 장단점을 논하기 이전에 내 체형에 맞게 또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쭉 나만의 타법으로 완성시키려면 뛰어차기보다는 넘어차기를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내 체력의 안배를 함과 동시에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뛰어차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뛰어차기는 이렇게 빠르게 차야 된다는 것은 또 부수적인 이론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몸에는 최적화된 타법은 아니기 때문에 유소년 때부터 숙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뛰어차기는 가급적이면 오래 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요. 뛰어차기 주선수 있죠. 강만규 선수 또는 이제 손현석 선수 대표적으로 뛰어차기라는 선수들은 이 뛰어차기 생명력이 오래 가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 들어서 뭐 감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체적인 그만큼 무리가 따르고 내 몸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타법들을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때가 있는 타법. 뭐 노골적으로 한 말씀만 거들자 그러면 예전에 위니아만도의 이재석이라는 아주 출중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여기 아산 지역에서 40, 50대 되면서 일단은 클럽 위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현역 시절 때, 최강부 시절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한 공격수였는데 선수 생명으로 따지자 그러면 그때 활동했던 선수들 비해서 가장 짧은 선수 생활을 했다. 그만큼 또 체력적인 안배도 필요했었고 이것들이 두드러지는 게 이 뛰어차기 타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구분했을 때 서서 차기도 밀어찰 거냐 감아찰 거냐 확실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은 감아차기보다 밀어차기가 훨씬 더 교과서에 가까운 차기 타법이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넘어차기 뛰어차기는 분명히 각각의 타법이 틀리다라는 것만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다음 수업이 훨씬 더 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다시 차기의 기술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질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스윙의 메커니즘은 순상 스윙, 즉 직선 스윙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힘을 줄 수 있다. 쭉 밀어냈을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해부를 기준으로 가랑이애를 기준으로 다리가 한없이 뻗어나갈 수 있는 신체 구조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신체 조건상 허락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 밀어낼 수 있는 각도가 커지더라. 했을 때 지면에서 30cm, 60cm, 90cm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준비를 30, 60, 90 이렇게 들고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임팩트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 이 수평 스윙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지면에서부터 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무릎을 접고 시작했을 때 수평 스윙을 하려면 어떤 동작이 나와야 되죠? 다리가 올라와야죠. 타점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밀어내야 되죠. 밀어내야 되는 과정에서 스윙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스윙 준비 단계가 낮을수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서 차기를 정말 능수능란하게 하고 임팩트를 강하게 가는 선수들을 보면 준비 동작 타점이 거의 다리를 들고 들어가듯이 스윙에서 준비 구간이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동영상이라든지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약 90cm까지 못 드니까 서서 차기 못하겠네라고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이해하시고 나는 비록 30에서 스윙을 시작하지만 임팩트 때만큼은 체중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밀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단점을 장점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격의 차기 기술을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보면 신체 표준 사이즈가 170 이상에서 190 또는 2m까지는 이의 신체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서서 밀어차기 할 수가 있다. 나는 키가 작으니까 공격 못하게해서 수비하는 경우는 족구의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라는 것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키가 190 가까운 장신일수록 족구에서의 공격 기술에서는 장점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키가 크니까 유리하겠다라는 얘기 저도 훈련 때도 많이 들었지만 실제 키가 크기 때문에 유리한 점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서 타점에 대한 것들을 또 이해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내가 방향 구질과 방향을 고렸을 때 어떻게 연습하는 것이 평상시에 연습에서 도움될 거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렵습니다. 이게 일단 설명을 드리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지만 실제 내가 공을 앞에다 놓고 또는 연습 장비를 앞에다 놓고 연습을 하실 때는 뭐가 문제지 꼬일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시고 어떻게 연습하는지 바로 실습을 하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